이 유언 상속에 의해서 소유자, 재산을 넘겨받을 사람은 당연히 법인도 가능해야 돼요. 즉 자연인, 법인, 유언인의 상속인도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때 태아도 상속할 때와 마찬가지로 유증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태아를 만약에 수혜자로 하면 당연히 출생한 걸로 봐야겠죠. 어쨌든 태아 같은 경우는 어떻다? 태아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도 상속도 받을 수 있고 유증은 당연히 가능하다 알고 가셔야 되고요. 상속이 이제 결격자예요. 상속을 받기에 크나큰 하자가 있으신 그런 분들 있죠. 걔네는 유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증을 받을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일단 유언에 의해서 재산이 넘어가잖아요. 그거를 나는 받겠다, 안 받겠다라는 의사는 자유예요. 내가 재산을 넘겨준다고 했을 때 수혜자가 그걸 받으면 되는 거고 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죠. 유언이 없어지면 따로 법정으로 넘어가겠죠. 수혜자가 유증을 승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 받겠다고 포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즉 유언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 그 유언장은 효력이 없어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수혜자가 유증을 포기를 할 때 이 유증의 목적 재산은 뭐예요? 상속인에게 기속된다. 당연하죠. 유언 상속이 우선이고 유언 상속이 없으면 법정 상속이기 때문에 유언을 적었지만 수혜자가 난 안 받겠다 라고 하면 유언장이 없었던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돌아가신 시점에서 유언장이 없었던 거니까 법에 의해서 정해놓은 방법대로 비속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재산이 그대로 넘어가게 되겠죠. 상속인이 유증의 의무자에게 포기 의사를 표시하면 간단히 이루어지는 거고요. 수증자가 수증 여부에 대해서는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만약에 죽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소유자의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받을 사람이 나는 받겠다 안 받겠다 말을 하기 전에 불의의 사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누군가에 의해서 유언에 의해서 받기로 했고 소유자는 받으면 돼요. 받을까 말까 그거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상속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법정 상속인들. 그 사람들의 여기 있죠. 소유자의 상속인은 본인들이 받을 한도 내에서 그걸 받거나 또 안 받거나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유언을 한 사람이 유언으로 수요자가 만약에 사망을 한다, 그거를 예상을 한다면 수요자의 상속인에게 유증이 이루어지지 않게 적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유언할 때 미리 예측이 가능했다면 이렇게 미리 그 유언서에 작성을 했다면 그거는 그 의사를 그대로 존중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승인의 포기 취소는 뭐예요? 일단 내가 받겠다 안 받겠다 얘기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고 보면 수요자가 유증을 일단 승인하거나 포기하고 나면 기본적으로는 취소하지 못해요. 근데 예외적인 사항이 있으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이 승인을 했다거나 포기를 했다거나 이걸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 하자가 뭔지를 보시면 미성년자나 성년 후견을 받아야 될 사람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승인하거나 내 맘대로 포기를 해버렸어요. 또 사기, 강박에 의해서 승인이나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 또 착각한 거예요. 사고로 인해서 승인이나 포기를 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타당한 사유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승인, 포기, 취소예요. 일단 모든 것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석 달,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라는 게 뭐예요? 한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석 달,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안에까지는 취소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을 했다면 할 수 있다. 근데 이 기간마저 지나버리면 이미 승인한 거, 이미 포기한 거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다. 이게 최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유증 의무자의 채무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특정 유증은 재산을 정해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일단 받는 사람이 나는 받겠다 안 받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승인 여부 자체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 재산을 가만히 계속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증 의무자가 또 누가 있을까요? 유언이 없었으면 상속인들이 있었겠죠. 법정 상속 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나 이해관계인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유증을 승인하든지 포기하든지 어쨌든 네가 빨리 의사결정을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촉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확답을 얘네가 계속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유증을 일단 승인한 것으로 본다. 유증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뭐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승인이 일단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봐요. 그리고 부담부 유증과 수유자의 의무를 보시면 일단 부담을 주는 유언이잖아요. 증여잖아요. 그럴 때 유증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를 두죠. 그 한도 안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주고요. 혹시나 자식을 부양해야 된다. 그렇게 그 목적으로 그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에는 유증을 받은 자는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식을 그만큼의 가격에 따라 부양을 하면 되죠.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부동산을 너한테 줄 테니 우리 애 좀 잘 돌봐달라. 이렇게 혹시나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린 자녀 혼자 두고 가시는 경우에는 이제 형제 자매들한테 내가 내 재산을 너한테 줄 테니 우리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좀 키워달라. 이런 걸 할 때 이런 부담부 유증이 있고요. 그걸 받은 수유자는 당연히 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고요. 자, 유증의 시료를 보시면 유언에 의해서 증여가 재산이 넘어갔는데 수유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 보시면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가 사망해야지 유언이 효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받을 사람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유증의 효력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죠. 받을 사람이 없는데요. 그리고 유증자가 유증에 조건을 붙인 거야. 이러이러했을 경우에 조건이 성취를 하면 이걸 넘겨주겠다. 근데 조건을 성취하기 전에 또 죽었어요? 그러면 유증 자체도 당연히 효력이 없겠죠. 유증자는 유언으로 인해서 수유자가 사망을 한다. 그러면 다른 유언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유증에 의한 재산 목적물 같은 경우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수유자가 유증을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그랬을 경우 유증의 목적 재산은 누구한테? 당연히 상속인에게 가겠죠. 그 유언에 의한 게 만약에 없었으면 당연히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서 상속인이 가지고 갔었을 거기 때문에. 자, 유언의 방식 이제 들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언의 방식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이거 5가지 구분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유언 파트에서는 4문제에서 5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각자에 보면 자필 증서 유언, 녹음 유언, 비밀 증서 유언, 공정 증서 유언, 구수 증서 유언. 각각의 개념부터 이해하시고요. 이 아이들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지 각각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볼 때 자필 증서 유언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묻고요. 다 자필 증서 적고 마지막에 구수 증서나 공정 증서에 해당하는 걸 문제에 딱 끼워 놓으면 골라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2절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패턴이에요. 자, 제일 먼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자필 증서 유언이에요. 내가 종이에 내가 글씨 쓰는 거죠. 나의 재산은 누구에게 줄 것이며 막 이렇게 적는 거 있죠? 그게 자필 증서 유언이에요. 일단 직접 본인이 자필로 적는 거예요. 뭐뭐뭐뭐뭐 이렇게 전문을 다 적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연, 월, 일 다 적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주소와 성명까지 다 쓰고 날짜까지 해야지 유언장으로서 인정이 돼요. 거기 보시면 전문을 쓴다고 했잖아요. 나 홍길동은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 내 재산은 누구, 어디에 있는 내 재산은 누구에게 준다. 그게 전문이에요. 그 전문 쓰고 나면 여기 몇 년, 몇 월, 며칠 이걸 알아야겠죠. 옛날에 쓴 게 왜냐면 유언장 같은 경우를 계속 쓰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전에도 한번 썼다가 5년 전에 한번 썼다가 1년 전에 날짜를 정해놓지 않으면 언제께 마지막 거고 최종 의사를 표현한 거고 우리가 유언장으로서 인정을 받는 건지
왜냐면 10년 전에 그냥 장난식으로도 쓸 수 있죠. 쓸 수는 있는데 이게 법에 정한 이런 절차가 다 맞다면 당연히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인정받으려면 연, 월, 일을 적어야 돼요. 이게 무슨 월만 적고 이렇게도 안 되고요. 대신에 이 연, 월일을 적을 때요. 우리가 알면 돼요. 몇 년, 내가 몇 살 때 나의 생일날 이런 거 있죠. 그건 날짜는 안 나왔지만 누구든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생일이 언제인지 그 날짜를 의미했다는 거를 그 정도 알 수 있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연, 월일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다 쓰셔야 되고 이 사람 주소 당연히 쓰셔야 되고 성명? 내가 누군지를 밝혀야겠죠. 내가 누구고 내 재산 누구한테 주는지 밝혀야 하기 때문에 주소, 성명 다 적어야겠어요. 성명 적고 나면 우리 기본 뭐예요? 인하잖아요. 근데 막 도장 찍어도 되고요. 그냥 인감 찍어도 되고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공정한 절차인 것처럼 딱 도장을 찍으셔야지 그게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있어요. 그 중간에 이제 전문을 쓰시다가 만약에 문구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수하는 거 있죠. 뚝뚝 끊고 이렇게 도장 딱 찍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직접 한 거고 누군가가 나의 유언장을 손대지 않았다라는 거를 그 유언장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요. 유언장을 누군가는 보관하고 발견을 하겠죠. 그 발견한 사람은 이제 유언을 한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기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가지고 검인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유언장을 작성했고 고인의 의사대로 유언장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재산을 잘 처분을 해달라는 거를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돼요. 얘는 기본적으로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혼자 집에서 앉아가지고 절차 필요 없고 그냥 적으면 돼요. 어떤 절차? 이런 거. 양식만 갖추면은 내가 혼자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밀로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유언장 써놓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되잖아요. 누가 지켜본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분실하거나 은닉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또 드라마 얘기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유언장 작성해가지고 어디 금고 이런 데 넣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계모의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죠. 서로 재산을 많이 갖고 가고 싶으신 분들 와가지고 또 금고 열어가지고 유언장 이제 바꾸거나 없애거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어떤 거는 자필 증서 유언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녹음 유언이에요. 자필 같은 경우가 가장 쉽고요. 녹음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것도 그냥 녹음만 하면 되니까 어쨌든 유언자가 유언을 하는 취지라든지 성명이라든지 연월일을 녹음을 할 때 얘기를 하는 거야. 기록을 할 때 나 누구누구는 내 재산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의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다 넘겨줄 것이다 라고 녹음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증인이 그 정확성과 성명을 또 구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일단 돌아가신 분이 녹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연월일을 구술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형식이고요. 증인은 일단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녹음 유언의 증인은 유언의 정확성과 또 그 성명을 구술을 해야 된다. 이게 타당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문자를 쓸 수 없는 사람도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효력이 있고요. 유언자가 생존 시 이제 했던 일의 그 멘트에 대해서 사후 후에도 그 고인의 목소리를 또 들을 수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고 만약에 이것도 보관을 못하면 녹음 내용이 소멸이 된다. 그거 있잖아요. 녹음 테이프 같은 경우 했는데 기록까지 다 했는데 그거를 쭉 테이프를 뽑아버린다. 그러면은 없어지겠죠. 또 CD 같은 거에다가 해놨는데 그걸 또 찢어버린다. 아니면 USB에 해놨는데 USB 지워버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보관이 소홀하면 이 녹음 유언 자체도 없어질 수 있겠죠. 자필 증서도 그렇고 녹음 증서도 분실될 확률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비밀 증서 유언이에요. 유언자가 유언서를 작성을 할 때 그 작성하는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해서 날인하고 그걸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2명 나오죠. 즉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내가 이 유언서를 썼노라 라고 표시를 하고 그 봉쇄 표면에 날짜, 제출 연월일 또 나오죠. 제출 연월일을 기재를 하고 유언을 한 사람 또 옆에 있던 증인이 각각 서명하고 또 기명 날인하고 이랬을 경우에 이걸 비밀증서예요. 옆에 이게 실제 아무도 못 듣게 봉하는 거죠.
내가 죽기 전에 이걸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다?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자체를 나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치만 이게 생전의 내용을 비밀로 하고 싶을 때, 나는 내 재산을 얘한테 안 주고 얘한테 주고 싶은데 생전에 그걸 얘기하면 이 사람이 또 반발이 있겠죠. 그 꼴을 보기 싫은 거죠. 그랬을 경우에 비밀로 하고 증인도 한 2명 세우고 각자 해서 봉투에 넣고 봉인하고 서명하고 사인하고 다 그랬을 경우에 비밀 증서 유언의 형식을 갖췄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언을 한 사람이 그 증서 자체를 자수할 필요는 없어요. 그 연월일 주소 기재도 필요 없어요. 왜냐? 증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증서의 유언자의 성명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누가 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옆에 거는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일단 안에 쓰는 전문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유언자의 의견이 타당히 표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고, 비밀증서 같은 유언의 경우에는 좀 비용이 좀 들겠죠. 공짜로 누가 와서 증인을 하거나 이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고 싶고 그걸 밖으로 들춰내기는 싫다라고 할 때 비밀증서 유언의 형태를 갖고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 만약에 여기 정해놓은 방식에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자필증서 방식에 적합을 하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라고 했죠. 증인 2명 세우라고 했는데 증인 2명 안 세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필증서는 어땠어요? 전문을 그냥 직접 이렇게 다 쓰고 연월을 쓰고 성명 쓰고 주소 쓰고 이렇게 날인까지 다 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자필증서로서 형식을 갖춘 거잖아요. 비밀증서라고 나는 썼는데 봉했는데 알고 봤더니 증인도 없었고 타당하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도 본인은 이제 유언자는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유언장을 작성한 거잖아요. 비밀증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형식은 못 갖췄지만 자세히 봤더니 적어도 자필증서에 해당하는 형식을 갖췄다면 이 유언은 그냥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보고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라는 것이 이 유언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제출 연월일을 기재를 하고 나서 5일 안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서 그 봉인상에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해요. 정상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고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본인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고 유언의 존재와 내용에 정확성이 보장되죠. 비밀로 하고 봉하고 이랬으니까 분실 염려도 없어요. 왜냐하면 5일 안에 공증인이나 공증서 이렇게 가가지고 확정 일자까지 받아오기 때문에 당연히 유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를 하겠죠. 그리고 유언서의 분실, 은닉에 염려가 있으며 법인 절차가 있어 번거로워. 일단 좀 복잡하다는 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복잡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유언서 같은 경우는 분실 안 하려고 임하는 절차를 하는데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분실의 염려는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정증서 유언 앞에 나와 있는 설명드린 거 있죠. 자필증서라든지 녹음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비밀증서라든지 왠지 이건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알고